똑같은 실수를 또 했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뭘 느꼈는지 뭘 생각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메모는 합니다. 짧게 단편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꺼내보면 그게 왜 중요했는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록은 그냥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경험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들여다보는 것, 오로지 반성뿐이라고. 일기는 기억을 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고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오늘 하루 당신은 어디에 남겨두었나요? 그런데 돌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울을 보다가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면서 한동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내 몸을, 내 존재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 나는 자연 전체를 우습게 보고 있는 거라고. 수십억 년이 걸려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나라고.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초라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웃을 때 우주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추스르고 다시 뭔가를 해보려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안 됐습니다. 더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하면 바뀔 거라고. 그래서 더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었던 건지 그 경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은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여받은 것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신중하게 노력한 게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건지. 그런데 다시 읽으니 다른 말이 보였습니다. 자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라고. 잘 됐을 때 내 덕이라 하지 말고 안 됐을 때 내 탓이라 하지도 말라고. 그냥 지금 주어진 항로에서 키를 놓지 않는 것, 그게 전부라고. 지금 당신은 키를 쥐고 있나요? 아니면 놓으려 하고 있나요? 키를 쥐고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는 말을 아무 망설임 없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쪽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컸던 것도 아닌데 그냥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하는 자에게 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틀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게 신뢰처럼 보였던 겁니다. 당신은 지금 확신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확신을 숨기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삶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예전엔 예술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한 장이 밥 먹여주냐고. 미술관 앞을 지나치면서 저게 뭐가 좋다고 줄을 서나 싶었습니다. 클래식 공연 얘기가 나오면 나랑은 다른 세계 사람들 얘기 같았습니다. 영화를 봐도 스토리만 봤습니다.
그 안에 뭔가 더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예수를 비웃는 순간 사실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거라고. 예술가를 조롱하는 건 어리석은 군중 안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라고. 예술이 삶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깊은 감정을 꺼내놓은 것이 예술이었고, 그걸 보는 사람도 자기 안에 무언가를 꺼내게 되는 것, 그걸 닫아두면 삶도 그만큼 얕아진다는 것. 당신이 마지막으로 예술 앞에서 진지했던 게 언제였나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미술관에.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그런데 어떤 그림 앞에 서 있는데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감각이 왔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건드려진 느낌. 클래식을 들을 때도 그랬습니다. 가사도 없는 음악인데 이상하게 뭔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삶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성의 설명이 아니라 예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삶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을 느끼게 한다는 것. 음악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꺼내준다는 것. 머리로 이해하려 했던 것들이 예술 앞에서는 그냥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보고 설명 없이 흔들린 적이 언제였나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건지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비유로 쓰는 걸까? 그냥 결론만 말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문장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설명이 아닌데 이해가 됐습니다. 논리가 아닌데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유가 장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어는 개념을 전달할 뿐이고 삶과 세계의 본질은 비유를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비유는 경험을 줍니다. 잃는 사람 안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려서 꺼내는 것, 그게 비유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법이 따로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반성이 없고 반성이 없으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서 노력이 안 된다고 지쳐가고 확신 없이 물러서다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예술을 외면하면서 삶이 왜 이렇게 밋밋한지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삶을 깊이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기록도 예술도 비유도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에 머물지 말라고, 한 겹 더 들어가 보라고. 당신이 끝까지 이해 못했던 그 문장 혹시 다시 읽어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